결합이 왜 형성되고 이온 결합이 왜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방금 배웠다면 그렇게 형성된 물질들이 뭐가 있고 그 물질들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배울 건데 자, 간단하게 먼저 말하면 이게 제일 큰 건데 큰 것부터 할게요. 염화나트륨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안녕, 염화나트륨. 얘는 NaCl이죠. 얘는 어떻게 형성된 녀석이야?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란 이온이 정정기적 인력으로 이렇게 붙어있는 거잖아. 얘를 물속에다 풍덩 집어 던지면은 물하고 이렇게 반응을 해서 정정기적 인력으로 붙어있던 게 떨어져서 Na 플러스 따로 Cl 마이너스 따로 막 돌아다닙니다. 그 돌아다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Na 플러스 따로 Cl 마이너스 따로 막 돌아다니는 그림입니다. 액체도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멈춰있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을 상상해주면 돼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기 전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는 어디를 향해 가겠어? 플러스를 향해 가겠죠. 플러스는 또 마이너스를 향해서 움직이겠죠? 자, 잘 들어. 전기를 띤 입자가 움직이면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표현법으로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면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둘이 어떻게 다르게 말했냐면 전기를 띤 입자 또는 전하를 띤 입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전기나 전하나 같은 말인데 전하가 어떤 전기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일단 같은 말이에요. 전기를 띤 입자, 전하를 띤 입자 그게 움직이게 되면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비교할게. 그런데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물속에 녹이면 이렇게 돼요. 안녕, 공유결합 물질. 난 공유결합 물질이야. 설탕이 공유결합 물질인데 설탕이 어떤 분자식이냐면은 C12, H22개, O 11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여기 있냐고요? 천재니까. 뻥이고요. 아무튼 딱 보니까 금속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무슨 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이라니까. 공유결합 물질은 자 아까도 말했지만 쌍둥이처럼 몸을 붙인 거지. 물속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몸이 분해가 될까? 안 분해돼요. 그래서 설탕 분자를 물에 녹여도 그냥 분자 사이의 거리만 멀어질 뿐이지 저게 뜯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요. 저 덩어리, 이 덩어리 하나가 요 덩어리 하나예요. 저 덩어리가 분해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설탕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중요한 건 이 녀석은 이 분자는 전기를 띠나요?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아니잖아. 전기 안 띄어요. 전기 안 띄는 분자들이 이렇게 녹아있는 거야. 이게 설탕물이야. 설탕물 속에는 전하를 띤 입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설탕물 속에는 전하를 띤 입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똑같이 걸어요. 어떻게 될까? 내가 분자야?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럴 거 아니에요. 나 어디로 가요? 왜 가요? 이럴 거 아니에요. 갈 이유가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주더라도 이 분자들이 움직임이 있어 없어? 없네요. 전하를 띤 입자의 움직임이 없으니까 전기 전도성도 없게 됩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유 간단합니다. 전하를 띤 입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기도 흐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들은 대부분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대부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전기 전도성을 띠는 것도 가끔 있어요. 예외가 좀 등장을 할 겁니다. 이제 네, 대부분은 이러한 이유로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알겠죠? 대부분 체크. 대부분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를 띠는 물질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소개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가장 큰 차이점들이 있구나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볼게요. 이온 결합 다시 볼게요. 넘어가서. 자, 일단 이온 결합이라는 녀석들은 수많은 양이온과 수많은 음이온들이 연속적으로 결합한 녀석을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염화나트륨 같은 이런 구조 있죠. 이걸 결정이라고 하는데 결정인데 이온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결정이라서 이온 결정이라고 불러줘요. 왜 만들어지는지 잠깐 보여줄게요. 나 Na 플러스야. 난 Cl 마이너스야. 정전기적 인력 둥 붙었어. 그지? 주변을 지나가는 아주 안정적인 Na 플러스가 지나가네. 어떻게 할까요? 정전기적 인력으로 당깁니다. 당겨서 일로 둥 붙어버려. 이렇게 Na 플러스 붙어버립니다. 또 지나가는 Cl 마이너스랑 어떻게 해요? 또 여기다 둥 붙이겠죠. 계속 붙여. 다 붙여. 계속 붙입니다. 붙여서 그 결정의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잘 봐. 그래서 이렇게 이따만해진 소금, 그러니까 이따만한 소금과 요따만한 소금이 있어요. 둘 다 NaCl이라고 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봐봐. 자, 이게 NaCl을 쓰는 이유가 이렇고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비교해서 봐봐. 나 수소야, 산소야. 수소 두 마리 공유결합해서 물 분자를 만들었어. 보이나요? 산소와 수소가 물 분자를 만들었어. 공유결합 물질 비교하는 거야. 근데 주변에 또 누가 지나간다? 산소 원자가 지나가. 붙여줄 수 있나요? 못 붙여요. 그치? 옥텟 규칙을 이미 만족했기 때문에 여기 너 껴줄 자리가 없잖아. 이런 말에서 되지 모르겠지만 쌩까입니다. 미안해, 너 붙일 데 없어요. 얘 어떻게 해야 돼? 나 알았어. 내 나름대로 알아서 할게. 그래서 산수소를 두 마리 또 끌어들여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물 분자 하나를 더 만들어야 돼. 맞죠? 이렇게 안정성을 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른다? H2O인데 몇 개? 두 개네. 얘는 개수를 셀 수 있다라는 거야. 개수를 하나 할 수 있어. 얘는 어때요? 하나인가 싶을 때 두두둑 붙어. 두 개인가? 두두둑. 세 개인가? 두두둑. 개수를 셀 수가 없다. 개수를 셀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잘 들어. 개수를 셀 수 없이 이렇게 두둑 붙어버리는 것들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일단 개수를 셀 수 있는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분자라고 불러요. 분자. 물분자라고 말하잖아. 이렇게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분자들만 개수를 하나, 둘, 셋 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이온결합 물질은 몇 개인지 개수를 셀 수 없습니다. 그냥 두루룩 계속 붙어. 자, 그러면 개수를 셀 수 없는 것들은 그러면 분자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분자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 분자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염화나트륨 분자, 염화 마그네슘 분자 이렇게 공유결합 물질한테 이온결합 물질한테 분자라는 말을 붙이는 게 아니다라는 규칙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자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다? 공유결합 물질에게만 분자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염화나트륨은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이온, 음이온이 1대1로 결합한 분자이다. 다 맞아, 앞에는. 다 맞는 말인데 마지막에 뭐만 집어넣어? 분자이다라는 용어를 집어넣어서 낚시질을 하죠. 분자의 용어를 너네 정확히 알고 있니?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분자는 누구한테만 쓸 수 있다? 공유 결합 물질에게만 사용을 합니다. 개수를 셀 수 하나하나 셀 수 있을 때만 분자가 몇 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내용들 미리 좀 소개하고 갈게요. 수많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개수 1대1의 개수 밀어주 결합해 있어서 3차원으로 결합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얘는 개수를 정확히 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자라 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요만한 소금이든 이따만한 소금이든 둘 다 화학식은보다 그냥 NaCl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 개수를 쓰지 않습니다. 개수를 셀 수 없어요. 일단 자, 그다음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이런 것들.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1대1로 만나면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이 만나니까
1대1로 만나면 중성이 딱 되죠. 그죠? 그래서 1대1로 결합한다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칼슘하고 염화이온이 만나. 칼슘은 2 플러스인 거 알아요? 칼슘 2 플러스인 거 알아요? 칼슘은 2 플러스 이온 되거든요. 염화이온은 1 마이너스 이온이거든요. 이거 1대1로 결합하면 중성이 안 되죠. 그래서 누가 더 필요하다? 염화이온이 하나가 더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칼슘이 전자를 2개 버리고 싶은데 전자를 하나 버릴 때마다 염화이온이 그 전자를 가져가. 하나 더 버려야 되는데 염소밖에 없네? 염소한테 전자 하나를 더 줘서 염화이온을 2개 만드는 거야. 염화이온은 전자를 하나씩밖에 못 가져가니까 칼슘이 전자 2개 버리려면 2마리 염화이온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칼슘이 하나일 때 염화이온이 2개. 그래서 염화 칼슘이 CaCl2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CaCl2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규칙이 있는데 칼슘하고 염소가 만나서 만들어진 물질은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라고 했을 때 얘는 2 플러스 이온이 되고 1 마이너스 이온 되니까 이게 만들어질 때 뒤에서 CA하고 CL이 만날 거 아니야? 근데 이 녀석은 오른쪽 밑으로 내려오고요. 얘가 왼쪽 가운데 이렇게 들어옵니다. CA 한 마리, 칼슘 2마리. 그래서 CaCl2가 된다라고 쓰는 거야.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문제 나옵니다. 나는 알루미늄이야. 나는 산소인데 둘이 만나서 AlO를 만들겠죠. 어떻게 만드냐면은 알루미늄은 3 플러스죠. 산소는 몇 마이너스냐면은 16쪽이니까 2 마이너스 되거든요. 얘가 1로 오고 1로 오니까 Al2O3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산화 알루미늄의 화학식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그래야 정확하게 중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루미늄 3 플러스짜리가 2마리가 있어. 총 플러스 6이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가 3개 있으니까 얘 마이너스 6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총 합이 0이 돼야 하는 거. 이런 규칙이 있는 거. 전체 이 이온들의 전체적인 합이 중성 상태가 되게끔 결합한다는 얘기예요. 방금 설명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요겁니다. A 플러스요. B 마이너스인데 크로스해서 B가 1로 들어오고 A가 1로 들어온다.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미지수 문자로 써있지만 적어요. 얘 적어. 적습니다. 있어 보이게 써는 것 뿐이죠. 그리고 1인 경우에는 생략해서 안 쓰죠. 하나인 경우 쓰지 않습니다. 자, 이온결합 물질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을까요? 답은 yes, 잘 녹습니다. 이런 화법을 부잣집 막내 아들의 봤나요? 안 봤나요? 재벌집. 재벌집 막내 아들에 나오는 투자자 사람. 이것은 yes, 이것은 no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게 생각나네요. 자, 이 그림을 기억하면 됩니다. 물에 잘 녹냐? 우리 소금을 물에 녹이면 잘 녹나요? 잘 녹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데 물이 좀 특이한 녀석이야. 물이 H2O라고 쓰고 아까 왜 산소가 이렇게 있고요. 수소가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붙여 있었던 거 봤죠? 수소인데 자, 우리 이거는 그냥 이렇구나라고 한번 알아만 둘게요. 둘이 전자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죠. 전자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데 공유하고 있는 전자면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딱 가운데 둬야 정상이야. 산소가 나쁜 놈이야. 공유니까 딱 가운데, 너와 나 사이에 딱 가운데 둬야 되는데 이 전자를 지 쪽으로 좀 끌어가. 누가? 산소가 자기 쪽으로 좀 끌어가요. 이 산소가 이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좀 끌어가. 완전히 끌어가는 건 안 돼. 좀 이렇게 당겨. 자기 쪽으로 당기는 힘을 전기 음성도라는 이름으로 이때 배워요. 근데 전기 음성도의 차이 때문에 자기 쪽으로 전자쌍을 좀 끌어간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아주 약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고요. 전자쌍을 뺏긴 수소는 아주 약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요상에 보이는 기호는 델타예요. 델타는 변화량이라는 뜻이고요. 아주 약하게 변화되었다. 이거를 소문자로 바꾼 게 요겁니다. 이게 대문자예요. 변화량에 대한 대문자를 삼각형으로 쓰고요. 이 변화량의 소문자를 저 팔자를 쓰다가만 적어로 씁니다.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기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량이다. 변화량 못 들어봤나요? BTS요. BTS요. 델타 아까 시작할 때? 네. 우리 수학에서 썼네. 네. 수학에서 썼네. 이걸 2시간 동안 들었어요. 지워야겠다. 지금 2주째 적어 쓰고 있어요. 그렇구나. 이거 하고 있구나. 변화량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이걸 또 2시간 했으니까 지워줄게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거고, 얘는 플러스 전기를 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 분자는 전기를 띱니다. 물 분자는 전기를 띄어요. 생각해봐. 물 분자가 전기를 띄는데 순수한 물만 모아놓고 마이너스 플러스를 걸어줘요. 이게 어디로 움직입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절로 갈래! 나 일로 갈래. 서로 딴 데로 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운데 그냥 이렇게 있어요. 움직이게 회전만 해요. 일로 이렇게 회전만 합니다. 자, 전기를 띤 입자가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죠? 그래서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합니다. 쌤, 물 묻은 손으로 전기 만지면 감전된다고 했는데요. 그건 순수한 물에 내 손에 묻어있던 이온들, 약간 소금기 같은 짠 성분이 물속에 녹아 들어가서 이온화돼서 전기가 통하게끔 변한 거예요. 이미 변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봐봐. 염화나트륨을 이게 덩어리째 물속에 풍덩 집어넣으면 여기 플러스를 뜯어낸 게 누구야? 산소 쪽이 뜯어내고 있죠. 산소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뜯어내는 거 보여요? 왜? 플러스를 누가 좋아해요? 마이너스인 산소가 좋아하니까 산소가 플러스한테 딱 붙어가고 두두둑 붙어가고 뜯어내는 그림입니다. 반대로 이 C의 염화이온 마이너스를 뜯어낸 건 누구야? 수소들이 달라붙어서 뜯어내는 거 보이나요? 수소들이 주르륵 달라붙어서 뜯어내고 있잖아. 보이나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물 분자가 이 염화나트륨에 해당하는 나트륨도 뜯어내고 염화이온도 뜯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뜯어낸 이 녀석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요. 뜯어낸 이 녀석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걸면은 일로 움직이고 일로 움직여서 전기가 통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이 그냥 이런 그림이었거든요. 여기 없네요. 자, 우리 물 속에다가 염화나트륨을 녹이면은 이야기 드리잖아요. 여기 있네요. 자, 봐봐. 아까 우리 봤던 그림은 물속에 염화나트륨을 녹이면 이렇게 Na+하고 Cl-로 이렇게 분리가 돼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 물 분자들이 주르륵 둘러싸고 있는 그림을 상상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1. 근데 물 분자가 둘러싸고 있지만 어쨌든 걔는 전기를 띠게 되는 거지. 전기를 띄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셨구나. 자, 써놓으세요. 염화나트륨이 용해될 때 우리는 물 분자에 둘러싸인다. 그래서 수화된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수화된다. 물화된다. 물 분자에 둘러싸인다는 뜻이에요. 수화된다. 염화나트륨이 수화되어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염화나트륨이 수화되어서 전기 전도성을 띈다 라고 해도 오케이 맞는 말이다 라고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온결합 물질 이제 힘을 한번 가해볼게요. 잘 봐.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주르륵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잖아. 이거를 망치로 퉁 때리면 잘 깨져. 엄청 잘 깨져. 우리 소금을 갖다 놓고 이렇게 퉁 때리면 바시직 부서집니다. 그게 이거야. 왜냐면은 자, 현재는 뿔마가 완벽하게 연결돼서 굉장히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을 통 가하면 잘 봐. 힘을 통 가하면은 요 세 녀석이 한 칸 밑으로 툭 밀립니다. 툭 밀려. 한 칸 밀리면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현재는 뿔만데 한 칸 밀리면 마가 만나겠지. 보여? 마가 만나고 뿔뿔이 만나고 밑에도 마가 만나고 뿔뿔이 만나겠네요. 서로 우악 밀어내는 거야. 놀라지 마. 우악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에다가 힘을 가하면 왜 잘 부서지냐? 서술하여 시험문제. 키워드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이온층이 밀리면서 라는 키워드입니다. 이온층이 밀리면서 이온층이 밀리니까 같은 이온끼리 만나서 무슨 힘이 작용한다? 써있지만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왜 잘 부서지냐? 이온층이 밀리면서 반발력으로 서로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서술해주게 되는 거죠.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이온층이 밀린다는 표현하고 반발력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 맞게 해줍니다. 노래 부르신 거 있잖아요. 노래. 임영 노래. 소문났어? 저희 수업할 때 주셨어요. 그거 나 아니라고 꽁쳤는데 알았어요? 왜? 어쩌라고? 이러달라고? 진짜 부르신 거예요? 응. 공연했어, 공연. 너가 영상을 했잖아. 그러니까 친구가 영상 틀어줬잖아. 영상. 영상을 보여준 거지. 영상을 보여준 거지. 보여줄게요. 시간 되면. 왜 보고 싶어요? 그게? 전 지금 되게 창피한 일인데. 애들이 왜 보여주시나? 저희 수학생들 따라 부르시나? 진짜? 옆에 또 소파에서 또 치면 또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저한테 쿠키를 따라 부르셨어? 쿠키. 뉴진스는 뉴진스네. 이게 정화쌤하고 쌤하고 친구인 거 알아요? 동갑 친구예요. 왜? 어떤 느낌이야? 누가 손해? 정화쌤이 손나? 눈치챘어요? 너무 좋은데? 아싸! 정화쌤 못 봐요. 안 알려줄게요. 자, 아싸. 기분 좋아졌어. 자, 볼게요. 여기다. 아까 했던 게 여기서 이온층이 밀리면서 반발력이 작용. 이걸 정확히 이렇게 쓰는 게 서술형 평가에 답이 됩니다. 좋아. 자, 이런 이온 결합 물질 어디 사용되는지 볼게요. 자, 일단 이거 딱 화학식 보는 순간 금속을 찾아내서 이온 결합 물질이네라고 먼저 분석을 합니다. 그죠? 본 적 있는 것도 있지만 본 적 없는 것도 있어요. 탄산수소 나트륨 못 봤죠? 베이킹소다라고도 부르고 소다라고도 부르는 녀석인데 이걸 열을 가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면서 빵을 부풀게 해요. 그래서 우리 빵 만들 때 빵 부풀게 할 때 이거 집어넣는 거거든. 어쨌든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겁니다. 베이킹 파우더 이용하는 거고요. 염화칼슘은 이제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제설제나 흡기 제거제로 이용을 하고요. 얘를 이제 눈 올 때 뿌리는 것도 이거야. 눈 올 때 뿌리면은 녹는 점이 낮아져서 다 녹아버리거든요. 제설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탄산칼슘, 이거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 만드는 게 탄산칼슘 성분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소금에서 정말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이온 결합 물질이구나라고 일단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기 나트륨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올 거예요. Fe, 알루미늄 이런 거 써 있으면 이온 결합 물질이구나라고 판단해 주면 됩니다.
화학식에서 금속들이 보이면 이온 결합 물질이구나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꽤 많네요. 못 보시겠다. 자, 공유결합 물질은 아까 얘기했죠. 이게 공유결합 물질이고요. 원자의 개수에 따라서 1을 생략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건 뭐 규칙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몇 개 결합하는지. 그래서 옥텟 규칙만 다 만족하게끔 결합을 시키면 됩니다. 자, 이거 성질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똑같은 내용이죠. 별로 어려운 거 없고요. 자, 중요한 건 아까 염화나트륨하고 비교했을 때 이 설탕 분자하고 또 다른 설탕 분자는 무슨 힘으로 둘이 붙어 있을까? 이거는 봐봐. 아까 나트륨하고 CL은 1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기본적으로 정전기적 인력이 있다라고 했죠. 근데 모든 질량을 가진 물질은 이 힘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뭐였죠? 정답, 중력입니다.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NaCl은 중력 플러스 정전기적 인력으로 조금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하지만 설탕 분자하고 또 다른 설탕 분자는 어때요? 전기 안 뜨고 있죠? 뭐만 있다? 그냥 중력으로만 서로 달라붙어 있는 거야. 누가 더 끊기 힘들겠어? 얘가 끊기가 힘들겠죠? 얘는 더 잘 끊어지겠죠? 고체였던 설탕한테 열을 가해서 액체를 만들어. 되게 잘 끊어져요, 저게. 그래서 우리는 달고나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액체 상태로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한 몇 도? 60도? 70도 정도만 돼도 액체 상태로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문제! 고체 상태 소금을 액체로 만들고 싶어. 몇 도까지 올려야 될까요? 없다. 막 찍어. 몇 도? 1800. 1800? 아니, 다운. 많이 다운이에요? 많이 다운이야. 반 이상 다운해야 돼. 반 이상. 찍네, 지금. 100도? 100도? 아니에요. 100도는 아니에요. 380. 500. 기회가 왔어. 500. 800. 얼마? 800. 정답. 800도. 왜 이렇게 좋아하는 800도. 설탕, 소금 우리가 봤을 때 비슷해 보이잖아. 하지만 설탕을 녹일 때는 100도가 채 안 돼. 한 70도에서 녹아버린다면 800도까지 올려줘야 녹아. 그 이유가 뭐 때문이다? 차이점 뭐밖에 없어. 정전기적 인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죠. 정전기적 인력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액체 상태 소금은 우리가 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가 본 건 수용이죠. 물에 녹였을 때 그걸 본 거지. 순수한 액체 소금? 이건 우리가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여기서 녹는 점과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하대요. 왜 약한지에 대해서 여기서 비교해서 설명한 겁니다. 왜 약할 수밖에 없는지를 중력과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비교해 준 겁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그래요. 됐죠? 자, 분자의 성질에 따라서 물하고 잘 친해가지고 물속에 잘 녹는 것도 있는데 물한테 잘 녹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을게요. 물에 잘 녹는 것도 있지만 녹지 않는 것도 있어. 그런데 아까 공유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아예 전기를 띤 물질이 결합한 거니까 다 녹아요. 이온 결합 물질은 모두 물에 잘 녹습니다. 하지만 공유결합 물질은 녹는 것도 있고 안 녹는 것도 있다 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여기 보면은 대부분 물에 잘 녹고 라고 써있어요. 이온 결합 물질은 체크해 놓으면 되겠다. 대부분 물에 잘 녹고 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런 공유결합 물질들이 어디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화학식을 보고서 이것이 공유결합 물질인 거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 비금속들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비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에탄올, 알코올이죠? 에탄올, 알코올, 소독용 알코올, 술에 이용되고요. 부탄가스, 뷰테인이 부탄가스예요. 같은 말이고 휴대용 권의 연료, 설탕은 조미료로 이용되고 아세틸살리실산이 조금 처음 들어보는 걸 텐데 이거 우리 아스피린 만들 때 이용되는 물질입니다. 해열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이에요. 아, 그런 게 있나보다 하면 됩니다. 자, 이 실험은 우리가 아까 봤던 실험인데 이거 시험 문제로 되게 잘 나오는 녀석인데요. 그림으로 좀 보여줘야겠다. 봐봐. 다음 장에 이게 고체 상태의 이온 결합 물질, 고체 상태의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설탕 분자고 얘는 소금이죠. 분자나 그러면 안 되죠. 여기다가 고체 상태의 녀석한테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꽂아요.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꽂습니다. 전기 통할까요? 얘는 당연히 안 통하겠죠? 얘는 어떨까요? 안 통합니다. 왜냐면 얘는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결합되어 있죠.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하는 거야. 근데 얘를 800도까지 올려서 액체로 만들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눠지겠죠. 그죠? 나눠진 상태에서 다시 플러스는 전기를 걸리는 움직이겠죠? 그래서 액체 상태가 됩니다. 정리할게요. 얘는 고체든 얘를 물에 녹여서 액체가 됐든 얘를 기체로 만들든 또는 수용액 상태로 만들든 간에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없다? 다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고체일 때만 전기가 안 통하고 얘를 액체로 녹이거나 수용액으로 만들면 전기가 통합니다. 왜? 따로 떨어져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될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주고서 뭔지 안 줘. 근데 A라는 물질의 특징은 고체, 액체, 기체 전부 전기가 안 통한대. 뭐야? 공유 결합 물질인 겁니다. 근데 B라는 물질 뭔지 모르겠는데 고체일 때 전기 안 통하는데 액체나 수용일 때 전기가 통한대요. 아, 이거는 이온 결합 물질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료를 가지고 이게 무슨 물질인지 판단하는 문제. 전기 전도성 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잘 구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걸 갖다 실험한 게 54쪽에 나와 있는 요 실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됐습니다. 마지막. 둘을 충분히 비교한 것 같아요. 충분히 둘을 비교했고요. 어떤 인력관계라던가 전기가 통하는 물이라던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차차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쭉 한번 읽으면서 쌤이 핵심 강의했던 것들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질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는데요. 별거 없고요. 지구와 생명 시스템을 차지하는 물,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규산형 광물들이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는 건데 일단 물은 공유 결합 물질인 거 보이죠? 산소도 공유 결합 물질, 이산화탄소도 공유 결합 물질이고요. 질소도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규산형 광물은 규소가 SI잖아요. 규소. 그 다음에 규산염이라는 게 원래 산소랑 결합한 걸 규산염 광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SiO2가 되는데 얘는 준금속이고 얘는 비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일단 규산염 광물 자체는 그래요. 이게 준금속이라고 본다면은 이온 결합 물질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비금속으로 분류한다면은 공유 결합인데, 일단은 준금속으로 분류해서 이온 결합 물질로 분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온 결합 물질로 분류를 해서 규산염 광물이 우리 지각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땅을 구성하는 성분에 규산염 광물이 들어있고요. 저 녀석이 이제 금속 양이온 또는 음이온과 결합을 하게 돼요.
금속 원소나 금속 양이온과 결합하는데 이건 또 다음 파트에 2단원의 첫 부분에 왜 그런지 정확히 나오니까 그때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이 규산형 광물이라는 이온 결합 물질도 우리 지구를 구성하는 어떤 물질이다 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 공유 결합 물질들이 지구와 사람 또는 생명체를 구성하는데 많이 이용된다 라는 거고요. 물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그리고 산소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이산화탄소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질소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가 적혀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 이런 거. 물이 우리 몸속에서 물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화학 반응,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게 도와주는 물질로 물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속에 물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체크할 건 화학 반응이죠. 우리 몸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게 도와주는 물질이 물로서 우리 몸속에 들어있다라는 정도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쭉 읽으면서 정리하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물질들, 이온 결합 물질과 고온 결합 물질들 어디 이용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55쪽에 문제 풀어볼게요.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 끌었는데 나 지금? 실패인가?